네,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의 활용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활용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제 너무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죠? 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녹화는 되고 있고요, 그죠? 자, 부등식 관점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요. 당연히 식을 잘 세우는 겁니다, 그죠? 식을 잘 세우는 것이고요. 식을 세웠을 때 그 해가 답이 맞는지도 검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하나에 700원 하는 과자입니다. 과자 써볼게요. 하나에 700원 하는 과자. 자, 과자 700원. 그 다음에 하나에 900원 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900원 하는 아이스크림. 합쳐서 13개 샀답니다. 13개. 그죠? 자, 그러면 이 순간부터 이제 미지수를 둬야 됩니다. 오케이. 과자를 X라고 둔다 하면 아이스크림은 바로 13-X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두 개 합쳐가지고 13개 구입해야 되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때 전체 가격이 10,000원이 넘지 않게 하고 싶대요. 넘지 않게. 자, 여러분 보세요. 넘지 않게. 자, 넘지 않게라는 말을 수식으로 잘 번역하셔야 돼요. 넘지 않는다는 말은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이하가 되겠죠. 이하. 그죠? 그 말 뜻이 과자와 아이스크림 합쳐가지고 10,000원 이하로 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식을 바로 세워볼게요. 과자의 총 가격이 얼마입니까? 700X원이 되겠죠. 하나 샀으면 700원, 두 개 샀으면 1,400원, 세 개 샀으면 2,100원, X개 샀으면 700X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가격은요. 900에다가 13-X를 곱하게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나는 이거를 10,000원 이하로 지불하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 식을 세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아이스크림을 최대 몇 개 구입할 수 있는지 구하고 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식을 풀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700X 더하기 9 곱하기 13은 9,000 아니네. 넘어가네요. 그죠? 9,000 얼마입니까? 13 곱하기 9. 93, 27에 11. 11,700원이네요. 그죠? 잠깐만요. 다시. 11,700원에 마이너스 900X가 작거나 같다. 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항시키시면 마이너스 200X가 되고요. 이 11,700원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700원이 되면서 작거나 같다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00으로 나눕니다. 그죠? 자, 활용할 때 조금 이제 뭐 단점 아닌 단점이 숫자가 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했을 때는 뭐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5, 2나 3 이런 것들만 나눴는데 지금 200으로 나누고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00으로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숫자 크기에 조금 감안하시고 자, 자르겠습니다. 죽이면 x가 2분의 17입니다. 뭐 대략 8.5좀 되는데 그죠? 부등호 방향이 크거나 같다로 바뀌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왜냐면 마이너스 200, 즉 음수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가 지금 8.5보다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 뜻이 뭐냐면 x는 반드시 8.5보다 크다고 나타내야 되니까 9개 이상부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스크림은 4개 이하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야 두 개 더했을 때 13개가 되니까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이스크림,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이 아이스크림을 최대 몇 개까지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은 최대 몇 개까지? 4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써볼게요. 아이스크림은 900원인데 4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과자는 700원인데 9개부터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쳤을 때 13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4개까지 가능했으니까 뭐 3개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3개 살 수 있고 그럼 그때는 과자 10개 살 수 있겠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또? 아이스크림은 2개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자를 11개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살 수 있고 과자만 13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12개 한 개. 그죠? 1개가 빠졌네요. 그죠? 하나만 써볼게요. 1개, 12개. 1개, 12개. 자, 마지막으로는 0개와 13개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이 이 케이스겠죠. 아이스크림을 최대 몇 개 구입할 수 있는지는 물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은 4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까지 구입할 수 있고 이때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이 남은 거스름돈 물었습니다. 거스름돈. 그죠?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4개 샀으니까 9, 4, 3,600원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과자는 7, 9, 6, 13 지불해서 총 얼마 됩니까? 9,900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만원에서 9,900원 썼으니까 거스름돈은 100원이 남는 거죠. 100원. 그래서 답은 4개와 100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합해보시면 4개와 100 조합해보시면요. 2 나옵니다. 2. 그죠? 2. 자, 이것들이 다 가능한 케이스고요. 뭐 이 경우에 대해서 거스름돈 하나만 더 구해볼게요. 자, 9, 2, 1,800원이고요.
7 곱하기 11은 7,700원입니다. 더하시면 9,500원이니까 거스름돈이 500원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치니까 당연히 이 모든 케이스들은 거스름돈이 더 남을 거예요. 100원보다는.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다음 건 왜 안 되느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5개 아이스크림 사고 과자 8개 살 때 왜 안 되느냐? 자, 해볼게요. 9, 5, 45고요. 7, 8에 56이니까 이게 10,000원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아이스크림은 4개 살 수 있고 잔돈 100원 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에서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어느 지역의 버스 요금은 1인당 1,300원이다. 택시 요금은 출발 후에 2km까지는 기본 요금이 2,500원이고 이후부터는 100m당 120원씩 부과된답니다. 자, 이때 4km 떨어진 거리를 가고 싶대요. 자, 그럼 그림 그릴게요. 4km. 4km인데 2km까지가 기본 요금이래. 그죠? 2km까지가. 그럼 2km까지 기본 요금이 2,500원이고요. 자, 지금 100m당 120원씩 부과된대요. 그러면 이미 4km를 다 이동하면요. 택시 요금은 고정입니다. 그죠? 인원수도 상관없이요. 그죠? 택시에 뭐 1명 타든 2명 타든 3명 타든 택시 요금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100m당 지금 120원이니까 그러면 120원씩을 20번 가야 되겠네요. 왜냐면 100m 곱하기 20번을 한 게 2km니까요.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이게 2,400원이 돼서 더하시면 4,900원입니다. 즉 택시 요금은 4,900원으로 고정입니다. 됐죠? 4km 이동할 때요. 자, 이때 뭡니까? 버스 요금이 11,300원인데요. 버스가 아닌 택시를 타서 요금이 더 적게 들고 싶대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버스가 있고요. 여기 택시가 있어요. 자, 택시를 탔을 때 요금이 더 적게 든다는 얘기는 이 값이 더 작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때 더 적게 들기 위한 택시의 최소 탑승 인원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말 뜻이 버스는 1명 타면 1,300원, 2명 타면 2,600원입니다. 그죠? 3명 타면 3,600원일 거고요. 그러면 질문, X명 타면 얼마일까요? X명 탔을 때 버스 요금은 1,300X원이 되겠죠. 그죠?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몇 명이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뭐냐면요. X가 3점 얼마 이상, 3점 얼마보다 크다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인원이 4명은 돼야 택시 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면 X가 3이면 3,900원이 돼서 버스가 더 유리할 텐데. 그죠? 그래서 답은 4명이 되고요. 4명이 돼야 택시 타는 게 더 유리하고요. 문제에서 묻는 것이 그때 두 요금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4명이 탔다 치면 1,300 곱하기 4는 얼마입니까? 5,200원이죠. 근데 택시는 4,900원이니까 차를 구하시면 차는 300원이 되겠네. 그죠? 자, 지금 문제에서 차를 물었는데요. 차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차는 반드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됩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금의 차이는 300원. 그리고 최소 탑승 인원수는 4명입니다. 그래서 4와 300을 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합해보시면 스 나오네요. 습니다. 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여러분 3번 별표하세요. 3번. 자, 이 3번 문제가 제가 문제를 만들고 보니까 이 문제의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3번. 자, 어느 유적지에 학생 입장료는 900원이랍니다. 900원. 그런데 25명 이상일 경우에는 단체 입장료를 1인당 10% 할인해 준대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할인된 금액부터 구해봅시다. 자, 원래 900원인데요. 900원인데요. 자, 10%. 900원에 10%. 즉 0.1은 얼마입니까? 오케이. 90원입니다. 90원. 아, 그러면 25명 이상이 되면 그 친구들은 900원이 아니라 900원에서 90원 할인된 810원을 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25명 이상 될 때는 이렇게 이 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25명 이상 됐을 때 25명일 때 내고 가는 입장료인데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냐? 학생이 최소 몇 명 이상일 때 25명 단체로 하여 표를 사는 것이 더 유리한지 구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아니 당연히 25명이 넘어야 이 돈을 내고 갈 수 있는데 25명이 적은데 왜 구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단원 문제가 1차 부등식입니다. 그죠? 부등식. 부등식의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그 인원이 X명이라 칩시다. X명. 그러면 이 X명이 900원을 낸다 치면 그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900X1이죠. 이해됩니까? 자, 지금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이전 강의에서도 부등식과 방등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등식, 지금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보세요. 학생이 최소 몇 명 이상일 때 25명 단체로 하여 표를 사는 게 유리한지 물었어요. 그죠? 자, 유리하다, 유리. 유리한 건 뭡니까?
사람 입장에서 유리하려면 돈을 덜 내야겠죠. 그죠? 그러면 25명 이상일 때, 25명일 때 입장료가 이건데요. X명일 때 900원 냈으면 유리하려면 이 금액이 더 작아야겠죠. 그죠? 단체 입장에서 더 유리해야 되니까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크다는 걸 떠나서 만약에 갖다 쳐봅시다. 갖다 쳐보면. 갖다 쳐보면 보세요. 지금 이 900이랑 810을 비교해보면 810이 더 작고요. 900이 더 큽니다. 이해됩니까? 당연히 숫자가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같아지려면 25 숫자보다는 이 X 값이 숫자가 작아야 또 됩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게 x가 커버리면 당연히 숫자가 810 곱하기 25보다 클 테니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900x가 810 곱하기 25보다 이게 크려면요. 이 x 값은 반드시 뒤에는 2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 너 풀 줄 아니 물어보는 의도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물론 이 x가 21이 나오든 22가 나오든 17이 나오든 어떤 수가 나오든 이동 가지고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맞죠? 왜냐면 25명 이상 돼야 할인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 자, 900x가 크다. 810 곱하기 25가 나오는데, 그죠? 계산해보면, 계산해볼까요? 해봅시다. 5일은 5, 8에 40, 2일은 2, 2, 8에 16. 그러면 2만 250원이 나오네요. 그죠? 900x가요. 크다. 자, 이때 x를 구하셔야 되는데, 해봅시다. 900 곱하기 20을 하면 18,000원 나옵니다. 21 하면요. 18,900원 나오고 아직 안 되고요. 22 하면 19,800원. 그죠? 23 하면 얼마가 됩니까? 27,000원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22명일 때는 19,800원에서 해당 안 되고요. 23명이 되면 27,000원을 내야 되는데 2250원보다 더 비싸니까 23명일 때가 23명 이상 되면 이미 이 할인 금액을 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뭐냐? 학생이 최소 23명 이상일 때 25명 단체로 하여 펴는 사람보다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3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23명 가지고 입장할 수 있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규정이 25명 이상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즉 25명 이상이 되기 위해서 모자란 숫자가 몇 명이냐? 그게 2명인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900원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이제 2명 더 데리고 오면 25명 되니까 그때는 요 금액 들고 입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를 처음 풀 때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왜 냈냐? 아니 어차피 25보다 작은 숫자가 답일 텐데 그럼 입장 못 하는데 왜 내냐? 이런 의도입니다. 알겠죠? 너 부등식을 잘 이용할 줄 아니? 잘 세울 줄 아니? 부등식을 잘 세울 줄 아니? 이 문제가 포인트였고 x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25보다 작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23과 2입니다. 그래서 골라보시면요. 23과 2. 어가 나오네요. 그죠? 자, 다음 4번입니다. 4번. 자, 4번부터 잘 보세요. 이제 원가, 정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원가, 정가 하기 전에 이거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자, 10%는 소수점 표현은 얼마입니까? 0.1입니다. 0.1. 아시겠죠? 20%는요? 0.2고요. 50%는요? 절반이니까 0.5가 됩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뭐 2분의 1 나는 분수로도 표현하죠. 그죠? 이런 숫자들이 잘 반응하셔야 돼요. 자, 25%. 뭡니까? 25%는 0.25고요. 분수로는 4분의 1입니다. 됐죠? 그래서 퍼센트와 분수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봅시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원가는 그 제품의 원래 가격입니다. 원래 가격.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떼올 때 가격이요. 원가가 3,000원인 물건. 오케이. 3,000원. 3,000원인 물건에 X%의 이익을 붙였대요. 자, 이제 합시다. X%의 이익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X%의 이익. 자, 질문할게요. X%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 이익이에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3,000원 해봅시다. 3,000원에 10% 이익이면 얼마입니까? 300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에 팔아야 돼요? 3,300원에 팔아야 되겠죠. 이게 정가가 되는 겁니다. 정가. 그러니까 원가는 물건의 원래 가격이고요. 정가는 정해진 가격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이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해진 가격. 이거는 이 퍼센트를 얼마로 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20% 이익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이 이익은 600원이죠. 600원. 그러면 이 사람은 3,000원에 600원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3,600원을 정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25%예요. 25%. 25% 이익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얘는 750원이네요. 여러분 이 계산이 잘 빨리빨리 돼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아, 10%니까 공 하나 떼고 300원이야.
20%니까 공 하나 떼고 2배 해서 600원이야. 그죠? 그럼 25%는 오케이. 10%가 300원이니까 20%는 600원이네. 그럼 25%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150원 더해서 750원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다 보면 감이 잡힙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750이니까 이거 이 사람은 얼마입니까? 이 사람은 3,750원에 그 물건을 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이 3,750원.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25% 이익이니까 그 말 뜻은 이 말은 원가 3,000원에 25%라서 4분의 1이긴 한데 근데 우리는 이게 원가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원가. 그러니까 원가는 뭐냐면 원가는 이 가격의 100%겠죠. 100%. 100% 가격이니까 100%가 1이 돼서 이 1을 더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0원에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그게 정가인 3,75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 4분의 1이 지금 25%니까 100분의 25라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약분하면 당연히 4분의 1이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앞서서 했던 것처럼 더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10% 이익이야. 그러니까 0.1이니까 10분의 1이겠죠. 그러면 그게 3,300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합니다. X% 이익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X% 이익이니까 그게 100분의 X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이 X가 10%면 3,300원, 20%면 3,600원, 25%면 3,750원이 되겠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게 정가야, 정가. 저 정가가 정하였다. 됐는데 세일 기간에 20% 할인했대요. 오케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팔았는데 물건이 안 팔렸겠죠. 그죠? 그래서 할인을 했대, 할인. 몇 프로 할인했대요, 여러분 지금? 20% 할인했대요. 자, 질문. 20%를 할인하면요. 얼마에 파는 걸까요? 도합은 100이 돼야 돼요. 그죠? 전체 100인데 20% 할인했어. 그럼 얼마야 가격이? 그렇죠. 80% 가격에 판 거예요. 그러면 이놈 전체의 80%네요. 오케이. 곱하기 0.8.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이해됐을까요? 할인된 가격은 0.2고요. 내가 판 가격이 0.8이라고요. 그래야 더했을 때 10이 되니 100%가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게 할인 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원가의 10% 이상 이익을 남기고 싶대.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이게 결국은 최종 판매가예요. 그죠? 자, 지금 원가에서 정가를 붙였는데 X% 정가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20% 할인했대. 이렇게 팔았는데 10% 이상, 원가의 10% 이상 이익을 남기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원가의 10% 지금 얼마인데요? 300원이지. 그러니까 3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싶으니까 이 판매한 가격이 3,300원은 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거 보세요. 원가의 10% 이상 이익을 남기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만약에 원가의 20% 이상이면 이게 3,600원이 되겠고요. 원가의 25% 이상이면 이게 3,750원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을 세울 수 있는지가 문제였고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뭐 이 정도 해보시면 이 정도 할 줄 알아야 그래도 문제를 푸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풀어봅시다. 자, 뭐부터 할까요? 일단 공을 좀 뗍시다. 공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내볼게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0.8 곱하기 30이네. 그죠? 그러면 0.8이 5분의 4니까 5분의 4 곱하기 30에 1 플러스 100분의 x가 크거나 같다. 33이네요. 그죠? 이것도 약분합시다. 30, 33은 30, 30, 30에 33, 이것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5, 2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8에 1 플러스 100분의 x가 크거나 같다. 11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x는 크거나 같다. 8분의 1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양변을 8로 나눈 거예요. 그죠? 8은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반영 변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을 이항시킵시다. 1을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x는 크거나 같다. 8분의 11에서 8분의 8을 빼니까 3이 남죠. 그죠? 자, 여러분 저는 익숙합니다만 이 8분의 3을 100분의 뭐로 고치셔야겠죠. 왜냐하면 통분해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 8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00이 되냐? 저는 익숙합니다. 뭐냐면 1000을 8로 나눈 숫자가 125라는 걸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지금부터. 그죠? 그러면 100은 8을 12.5배 해주면 10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125가 1000이니까 공 하나 떼면 앞으로 왼쪽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에다가 12.5를 곱한 37.5를 답으로 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말 뜻이 100분의 x가 100분의 37.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뭡니까? x는 x 값은 크거나 같다. 얼마? 37.5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그죠? 문제에서 묻는 게 뭡니까? 이때 x는 30.5%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37.5% 이상을 해야 내가 37.5% 이익을 붙여서 팔았을 때 20% 할인해도 10% 이상의 이익을 남는다 이 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7.5가 되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이때 정가. 아까 우리 정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정가. 정가는 얼마였냐면 그러면 기존에 3,000원에서 1 플러스 100분의 37.5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가를 두고 팔았더니 안 팔려가지고 20% 할인했을 때 그게 4,30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아마 4,125원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죠? 이 이익이 너무 큰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취해야 될 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안 팔려서 할인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구해 보시면 4,125원과 37.5 하면 얘 나옵니다. 얘, 그죠? 얘. 자, 요거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식을 세울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왜 1 플러스 100%지? 이게 왜 0.8이지? 이게 왜 3,300이지? 이 관점을, 이 식을 여러 번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자, 이어서 또 정가 원가 문제입니다. 봅시다. 자, 5번. 5번. 제품의 원가에 2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자, 풀어봅시다. 자, 지금 원가가 없습니다. 그럼 원가를 A라고 할게요. 원가. 자, 이제는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원가에 25% 이익을 붙였대요. 자, 오케이. 그럼 질문. 정가 얼마일까요? 정가? 원가를 100% 가격이라 하면 지금 정가는 25% 이익을 붙였으니까 얘는 125% 가격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값이. 그렇죠. 이 값이 1.25A가 돼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가가 10,000원이었으면 정가는 10,000원에 25% 추가한 12,500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식으로 세운다면 정가는 원가, 즉 100%의 4분의 1이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 4분의 1이 25% 이익이라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러면 정가가 됐는데 이 신발이 팔리지 않아. X% 할인했대요. 오케이. 자, 오케이. 또 안 팔렸네. 장사 안 된다, 그지? 자, X% 할인했대.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10% 할인하면요. 그러면 내가 팔아야 될 건 얼마인데요? 0.9죠. 어떤 거에? 1.25A에. 이거에 0.9배가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20% 할인해서 만약에. 그럼 어떻게 돼요? 오케이. 80% 가격에 파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0.8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정가, 이 전체 정가에서 20%를 할인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게 0.8이 된 거예요. 그럼 10%일 때는 정가에서 10% 할인한 거지,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는요. X% 할인했대. 여기다 뭐 할래요? 여기다가 X 쓰셨네 말이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오케이. 처음에 25%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안 팔렸어. 그래서 X% 할인했대. 그럼 할인 가격은 뭡니까? 할인 가격은 이거 전체에서 1-100분의 X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할인을 했는데 할인을 해도 손해를 안 보고 싶대요. 그러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뭔데요? 내가 이 물건을 들여온 가격이 A니까 이게 적어도 A1 이상으로는 팔려야 된다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들여왔는데 9,000원에 팔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가를 붙이고 할인을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원가 A1 이상보다는 가격을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풀 줄 아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해됩니까? 자, 풀어볼게요. A 죽입니다.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죽이면서 부담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A는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원가가 음수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 또 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1-100분의 X가 크거나 같다. 자, 1.25입니다. 1.25는 4분의 5네요. 그러면 자, 이 말뜻이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이 말뜻이 이거에다가 4분의 5를 곱한 게 크거나 같다 1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약분하시고 0이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약분하면 양변을 A로 나눈 거기 때문에 1이 됩니다. 1. 그죠? 1입니다. 1. 자, 그럼 이때 이 부등식을 여기 분모가 이 4분의 5를 없애고 싶으니까 양변에 뭘 곱할까요? 5분의 4를 곱해요. 5분의 4. 역수의 역수. 그죠? 그럼 얘는 날라갈 거고요. 1-100분의 X가 크거나 같다 5분의 4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지금 다 했어. 그럼 다 해서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00분의 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왜냐? 이 1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그죠? 이항할 때는 부등반의 변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풉니다. 이제 뭐냐? 오케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뭐 할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100분의 1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00을 곱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도 마이너스 100, 여기도 마이너스 100 곱하면 얘는 1이 되면서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0이니까 20이 되고요. 부동 한량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동 한량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마이너스 100, 즉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답이 x가 20% 이하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 오케이. 내가 원가에다가 25를 붙여가지고 정가를 만들었는데 물건이 안 팔려. 그래서 할인하고 싶은데 할인을 10% 해도 되고 5% 해도 되고 20% 해도 되고 뭐 30% 해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손해 안 보려면 그 물건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할인할 수 있는 게 20%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당연히 10% 하면 내한테 이익이 더 남죠. 근데 확률적으로 물건이 더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값이 더 높을 거니까. 20% 할인했을 때보다. 그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할인할 때는 20%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지금 문제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팔려고 할 때 X의 최대값 20%고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품의 원가가 3만 원이라 할 때 정가, 오케이. 여기 3만 원이면 정가는 뭡니까? 3만 원이면 정가가 37,500원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7,500원과 20%입니다. 그래서 조합해 보시면요. 대가 나옵니다. 대. 그죠? 대.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요. 보세요. 자, 원가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에 정가 25% 이익 붙여가지고 37,500원에 팔렸는데 안 팔린 거야. 안 팔려서 얘를 할인하고 싶은데 할인했을 때도 나는 적어도 내가 물건을 사갖고 온 3만 원보다 높게 받고 싶은 걸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때 그 할인할 수 있는 퍼센트가 최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지금 답이 20이었는데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이게 만약 20%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 20% 할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0.8, 즉 80% 가격으로 팔겠다는 얘기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3만 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가에 이익을 붙여 팔았는데 안 팔려서 할인을 했다. 그 할인의 최대치가 20%였다. 요 얘기입니다. 됐죠? 정가 원가는 요거 두 문제 이해하시면 나머지 푸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이제 소금물 문제 나왔네요. 소금물, 그죠? 자, 소금물. 자, 일단 소금물 하기 전에, 자, 주로 했던 거 있죠. 우리 중1 때도 1차 방정식 하면서 이제 소금을 했던 것 같은데. 자, 농도는 퍼센트 아니고요. 농도는 우리가 소금물분의 소금으로 구합니다. 그죠? 소금물분의 소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입니다. 예를 들면, 소금물 300g에 소금 30g이 있으면 이 물의 소금물의 농도는 10%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10%는 물론 우리 소수점 단위로 0.1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지금 문제 보시면 5%의 소금물 300g이 있대요. 자, 그릴게요. 여기 5%의 소금물 300g. 그 다음에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오케이. 10%의 소금물을 섞었대요. 이게 뭔지 모르는 xg 줄게요. 섞었을 때 농도가 6% 이상 8% 이하인 소금을 만들고 싶대요. 오케이. 이제 조금 더 오른쪽 그릴까요, 여러분? 오른쪽에 그립시다. 자, 여기 6%, 여기 10%. 6% 10% 맞죠, 그죠? 5%네, 5%. 5% 300g. 여기 모르니까 xg. 자, 섞었을 때 농도가 6% 이상 8% 이하가 만들고 싶대요. 자, 그럼 그립니다. 요렇게. 이게 섞었을 때니까 300 플러스 xg이 될 거예요. 소금 물은, 그죠? 이거 이상.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8% xg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만들고 싶대요. 자, 이때 가능한 적절한 걸 모두 골라야 되겠습니다. 10% 소금물. 그러니까 이 x의 범위가 얼마가 되느냐 묻는 거죠. 그죠? 자, 이 문제 풀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건 이 소금입니다. 소금. 물을 넣었다 빼도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소금 어떻게 구하냐? 소금은. 자, 이 식으로부터 얘는 지울게요. 소금.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그럼 소금은 농도에다가 소금물을 곱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소금물을 곱하면 소금이 나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소금의 양은 농도 얼마? 0.05입니다. 그죠? 분수로 할까요? 분수로 5%니까 100분의 5겠죠. 그죠? 100분의 5 곱하기 3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소금이 15g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 뭡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얼마예요? xg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소금을 구했더니 그 소금의 양이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식을 세워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8에다가 곱하기 얼마?
300 더하기 x 이만큼의 소금이 있는 거죠. 근데 소금의 양이 이거보다 많을 수는 없는 거죠. 이 값이. 왜냐면 그 넘어서는지 안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얻어지고요. 근데 앞에 거는요. 똑같은 논리로 100분의 6 곱하기 300 플러스 x 요 값이 얻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푸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1차 부등식 활용해서 소금물은 주로 이제 이렇게 소금의 양으로 많이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자,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다 100을 곱할게요. 100, 100, 100, 100.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개해보면요. 1800 더하기 6x 여기는 작거나 같다 5, 3, 15, 1500에 더하기 10x네요. 그죠? 다음 작거나 같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8, 3에 2400 더하기 8x가 나오나요? 그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봤을 때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풀면 된다 그랬죠. 그죠? 앞에 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풀면 마이너스 4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00 나오나요? 그럼 x가 크거나 같다 얼마? 75 나오죠. 그죠? 이 말 뜻이 x는 75g, 즉 이 10% 농도에 75g 이상의 물이 있어야 그때 농도가 6%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거 풀면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900이고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x네요. 그죠? 맞나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00 10x 8x 그죠? 2400 잠시만요. 이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900이 2x니까 x가 어떻게 나옵니까? x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눈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나눈다면 x가 작거나 같다 45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면 오케이. 6% 이상, 8% 이하가 되려면 그때 농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x, 즉 이 10% 소금물의 양이 75g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450g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골라달라 했으니까 지금 보기 보시면요. 75, 200, 400이 있습니다. 그죠? 75, 200, 400 해당되는 게 그러면 조합해보면 C의 2역의 기억이니까 식이 되겠네요. 식. 그죠? 식이 됩니다. 그래서 6번 이제 소금물 문제 잘 보시고요. 다음 마지막 7번입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7번. 디카로 찍은 사진을 잠깐만요. 지금 75, 200, 400 그죠? 75, 200, 400 이거 체크해야겠네요.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했어. 75, 200, 400 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디카로 찍은 사진을 인하업체에서 인하하려고 한다. 사진 한 장 인하 요금이 A 업체는 150원이고요. B 업체는 200원이래요. 써볼게요. A 업체는 150원, B 업체는 200원. 자, 이때 A 업체에서 인하하면 배송비 3,000원이 별도로 들고 B 업체에서는 부가세 10%가 별도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0장만 얘기해볼까요? 10장. 10장 한다 치면 이 친구는 1,500원에 플러스 얼마입니까? 플러스 3,000원이에요. 배송비. 맞죠? 그 다음에 B 업체에서는 부가세 10%가 별도니까 그럼 10장 하면 2,200원인데 2,200원에다가 부가세 얼마입니까? 부가세가 200원 별도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 2,200원이겠네. 그죠? 이렇게 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때 사진을 30장이나 할 때 각각 요금을 구하랬어요. 30장 해보죠. 그러면 30장. 자, 그러면 인하 가격은 4,500원입니다. 그죠? 4,500원에 그 다음 뭡니까? 배송비 3,000원이 별도니까 이 값은 7,5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업체는요. 30장 하면 6,000원에다가 그죠? 부가세 600원이니까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6,600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7,500원 하나, 6,600원 하나 나오고요. 사진을 최대 몇 장까지 인하할 때 B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물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10장을 이용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10장 인하하면 4,500원에 얘는 2,200원이니까 당연히 B가 유리합니다. 그죠? 30장 해도 B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느 시점 되면서는요. 이 A가 더 유리할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A는 배송비밖에 안 붙거든요. 근데 B는 지금 10% 부가세가 붙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배송비를 넘어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를 만약에 X장이라고 했어요. X장.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식이 A 업체는요. 150원에 X를 사진 인하로 내고 더하기 3,000원. 이게 뭡니까? 택배비죠, 택배비. 그죠? 이게 A 뭡니까?
A 업체에서 인하한 X장의 사진의 총 가격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B 업체는 어떻게 돼요? B 업체는 200X1이 되겠죠. 그죠? 200X1인데 이게 다가 아니죠. 10% 부가세가 붙으니까. 그럼 이게 1.1이 되는 거죠. 1.1. 이거 표준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일은요. 원가를 얘기하고요. 이 10%가 부가세인 겁니다. 아니 이것도 괜찮죠. 어차피 1.1 곱하기 200이 2200이니까 오케이. 2200X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B 업체에서 인하한 X장의 총 인하 가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B 업체가 유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B 업체가 작아야겠네요. 금액이. 그죠? 이거 푸는 겁니다. 그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풀면 얘를 이항시켜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70X가 크다 마이너스 3000이죠. 예전에 이항할 때는 부담하는 변화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70, 일단 공을 하나 뗄까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마이너스 7X가 크다 마이너스 300이 되고요. 나누기 마이너스 7 해야 됩니다. 그죠? X를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양변을 7로 나누면 부담한 양변은 바뀝니다. X가 작다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0을 7로 나눠요. 어차피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 될 거고요. 7, 4, 28. 7, 3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42점 얼마네요. 그 말 뜻이 42장까지는 B 업체가 유리하고요. 43장부터는 A 업체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B 업체에서 최대 몇 장까지, 즉 최대 42장까지 유리하다 했으니까 답은 4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42와 6600과 7500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보시면 42와 6600과 7500 해보면 뻗이 나옵니다. 뻗. 그래서 조합해보시면 데이 6의 예뻐서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도 쌤 최근에 들어본 노래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 넣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 36번이 꽤 어렵습니다. 1차 부등식 활용 이후 저 뒤에 가보면 또 이제 연립 방정식 활용이 나오는데요. 활용 문제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고 이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들을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검산해봐요. 42장. 자, 42장. 그러면 42장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B 업체에서는 8,400원인가요? 그죠? 8,400원에 840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9,240원이에요. B는. 그죠? 그 다음에 A는요. A는 42장 더하면 곱하면 2, 50에 3에 4, 5, 20에 600. 그럼 6,300원에 3,000 더하니까 9,300원이죠. 그러니까 이때 A, B 업체가 더 유리하다고요. 이런 것들도 검사를 통해서 해보셔야 돼요. 물론 43장을 구매하면 B 업체가 더 비싸가지고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다 파악해 보시고요. 9,240 맞죠? 네. 50원.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이어서 37강에서 뵙겠습니다.